시골 마을 외곽, 허름한 단층집. 그 집의 지하 1층에 젊은 총각이 새 들어 살고 있었다. 그는 동네 사람들에게 인사도 잘하고 말수도 적어 그냥 성실한 청년 정도로 여겨졌다. 어느 깊은 새벽, 불 꺼진 집안에서 주인 아주머니는 낯선 소리에 잠을 깼다. 쿵쿵쿵 두드리는 소리, 그것도 문을 부술 듯이 급박했다. 아주머니, 아주머니, 빨리 문 열고 도망가세요. 낮게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순간 그녀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새벽에 그것도 지하에 사는 총각이 이런 말을 한다니. 잠옷 차림으로 문에 다가가자 문틈 사이로 그의 핏발선 눈이 보였다. 제발 빨리 나가셔야 해요. 시간이 없어요. 그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손은 피투성이었다. 아주머니는 당황해 아들을 떠올렸다. 아들은 회사에 나가 있고 자신은 혼자였다. 가슴이 쿵쾅거리며 숨이 막혔다. 무슨 일이야? 도대체 왜 그래? 라고 묻기도 전에 총각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는 무언가 검붉은 흔적이 묻어 있었다. 지금 설명할 시간 없어요. 아주머니 믿고 도망가셔야 합니다. 그의 음성은 간절했고 그 눈빛은 진실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아주머니는 직감적으로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걸 느꼈다. 신발도 신지 못한 채 현관을 나서는데 등 뒤에서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낯선 그림자가 움직였다. 순간 그녀는 목숨을 건 도주를 시작했다. 찬바람이 부는 새벽 마을 골목은 죽은 듯 고요했다. 그러나 그녀의 발소리는 터질 듯 메아리쳤고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섞여 들려왔다. 뒤돌아볼 용기도 없이 그녀는 마을 어귀까지 뛰었다. 잡아. 저쪽이다. 낯선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숨이 멎을 듯한 공포가 목구멍을 틀어막았다. 왜 자신이 이런 상황에 휘말린 건지 알 수 없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그림자 셋이 길게 늘어졌다. 아주머니는 주저앉을 뻔하다가 총각의 팔에 이끌려 다시 달렸다. 조금만 더 가면 돼요. 믿으세요. 그는 자신보다 더 숨을 헐떡이며 그녀를 지탱했다. 갈림길에 들어서자 개 짖는 소리가 섞여 들렸다. 시골의 깊은 어둠은 어디로 가야 할지조차 알 수 없게 만들었다. 뒤를 쫓던 발자국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아주머니는 눈물이 났다. 아직 학교 다니는 딸, 도시로 떠난 아들, 그 아이들을 두고 여기서 끝나는 걸까? 이대로 죽을 수 없어 아이들을 봐야 해. 그 절박함이 발끝을 움직였다. 총각이 그녀를 붙잡아 허물어진 담장 쪽으로 몸을 숨겼다. 숨죽인 순간 발자국이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다. 아주머니는 떨리는 입술을 깨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 새벽 하늘은 유난히 검게 가라앉아 있었다. 잠시 위험을 피한 뒤 총각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결심과 고통이 뒤엉켜 있었다. 아주머니 사실은. 그는 말끝을 흐렸다. 사실은 뭐야? 무슨 일인데 이래? 그녀의 목소리는 울먹이며 갈라졌다. 총각은 결국 숨을 고르며 말을 이어갔다. 저 사람들은 제 아버지한테 원한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 화살이 제 쪽으로 넘어왔어요. 오늘 밤 그들이 움직인다는 걸 알았는데 아주머니 집도 위험해졌습니다. 왜 하필 우리 집까지? 그녀는 분노와 공포가 뒤섞였다. 아주머니 아들이 그 일과 연관이 있어요. 총각의 말에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우리 아들이? 그럴 리 없어. 내 아들이 어떤 아인데. 그녀는 본능적으로 부정했지만 머릿속에 아들과의 갈등이 떠올랐다. 몇 년째 연락이 끊긴 시간, 모르는 부분이 많았다. 총각은 담담히 말했다. 저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그들이 아주머니 아들을 노린다는 걸 들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아들에 대한 사랑과 의심이 뒤섞였다. 잠시 위험을 피한 뒤 총각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결심과 고통이 뒤엉켜 있었다. 아주머니 사실은. 그는 말끝을 흐렸다. 사실은 뭐야? 무슨 일인데 이래? 그녀의 목소리는 울먹이며 갈라졌다. 총각은 결국 숨을 고르며 말을 이어갔다. 저 사람들은 제 아버지한테 원한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 화살이 제 쪽으로 넘어왔어요. 오늘 밤 그들이 움직인다는 걸 알았는데 아주머니 집도 위험해졌습니다. 왜 하필 우리 집까지? 그녀는 분노와 공포가 뒤섞였다. 아주머니 아들이 그 일과 연관이 있어요. 총각의 말에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우리 아들이? 그럴 리 없어. 내 아들이 어떤 아인데. 그녀는 본능적으로 부정했지만 머릿속에 아들과의 갈등이 떠올랐다. 몇 년째 연락이 끊긴 시간, 모르는 부분이 많았다. 총각은 담담히 말했다. 저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그들이 아주머니 아들을 노린다는 걸 들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아들에 대한 사랑과 의심이 뒤섞였다. 숨을 고르며 폐가 같은 창고에 숨어든 두 사람. 어둠 속에서 아주머니는 손을 떨며 무릎을 움켜쥐었다. 머릿속은 아들에 대한 기억으로 가득 찼다. 어린 시절부터 모질게 굴던 성격, 그리고 대학을 핑계로 집을 떠난 뒤 연락이 뜸했던 그 아이. 혹시 정말 저 아이가? 의심은 눈물과 함께 파고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어미의 본능이 그녀를 붙잡았다. 설마 내 아들이. 총각은 옆에서 손에 난 상처를 동여매며 속삭였다. 아주머니, 지금은 의심보다 살아남는 게 먼저입니다. 그 말은 옳았다. 하지만 그녀는 속으로 부글거렸다. 왜 하필 내 아들 이름이 여기서 나와야 하는가? 도대체 무슨 세상인지, 왜 자신이 이런 올가미에 걸려야 하는지. 창고 문틈 사이로 새벽빛이 스며들었다. 그 빛은 곧 새로운 진실이 드러날 전조 같았다. 창고 안에서 아주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휴대전화를 꺼냈다. 아들의 번호를 눌렀지만 없는 번호입니다라는 안내 음성만 반복됐다. 그 소리는 칼날처럼 가슴을 베어냈다. 총각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아주머니 아드님 이미 오래전부터 저 사람들과 엮여 있었습니다. 빚도 거래도. 아주머니는 귀를 막고 싶었다.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아들이 도시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녀는 제대로 알지 못했다. 그래도 내 아들이야. 무슨 짓을 했든 난 그 아이를 지켜야 해.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단단했다. 총각은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같이 가보죠. 아주머니 아들을 찾아야 합니다. 창고 밖 새벽 안개가 자욱했다. 멀리서 발자국 소리가 다시 다가오고 있었다. 두 사람은 다시 몸을 낮추고 어둠 속을 파고들었다. 그 길은 곧 아들의 과거와 마주하는 길이 될 것이라는 걸 아주머니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낡은 읍내 사무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지만 총각은 익숙하게 자물쇠를 열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먼지 쌓인 책상 위에 여러 장의 서류와 계약서가 흩어져 있었다. 그 중에는 아주머니 아들의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이게 뭐야? 그녀는 손을 떨며 문서를 들여다봤다. 불법 거래 장부, 빚 보증 서류, 심지어 위조 계약서까지. 그 모든 흔적이 아들을 가리키고 있었다. 총각은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저도 이걸 보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아주머니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애가 이렇게 된 거야. 창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자 두 사람은 황급히 불을 껐다. 낯선 남자들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위험은 여전히 가까이 있었고 진실은 그녀의 가슴을 더 짓눌렀다. 결국 아주머니는 아들을 찾아 나섰다. 도시 외곽의 낡은 건물, 그곳에 아들이 숨어 있다는 소문이 있었다. 총각과 함께 문을 열자 그곳에는 지친 얼굴의 아들이 앉아 있었다. 엄마 왜 왔어? 아들의 눈빛은 피곤과 죄책감, 그리고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니? 아주머니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떨렸다. 아들은 한참을 침묵하다 고개를 떨궜다. 살려고 한 거야. 돈이 필요했어. 근데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들어섰어. 그 말은 칼날처럼 어머니의 가슴을 찔렀다. 총각은 아들을 노려보았다. 아주머니 목숨까지 위태롭게 만든 걸 알아요? 이제는 책임져야 합니다. 어머니는 총각을 막아서며 외쳤다. 내 아들이야. 무슨 죄를 지었든 난 이 아이 버릴 수 없어. 세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 순간 밖에서 다시 쿵쿵쿵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문은 곧 부서질 듯 흔들렸다. 총각은 칼을 꺼내 쥐었고 아들은 어머니 뒤에 숨듯 서 있었다. 아주머니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다. 엄마, 제발 나만 살려줘.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파고들었다. 총각은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지금 선택하셔야 합니다. 아들을 숨길 건지 아니면 함께 도망칠 건지. 눈물이 쏟아졌다. 어머니는 한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사랑하는 아들, 그러나 수많은 잘못을 저지른 인간. 그 사이에서 흔들리는 어머니의 손끝이 떨렸다. 문이 벌컥 열리고 낯선 남자들이 들이닥쳤다. 어머니는 순간 본능적으로 총각의 팔을 잡아 끌며 소리쳤다. 뛰어. 아들은 그대로 얼어붙은 채 남아 있었고 어머니와 총각은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허름한 다리 밑 두 사람은 숨을 헐떡이며 앉았다. 아들의 울부짖음이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 소리는 가슴을 찢어버릴 듯 아프게 맴돌았다. 내가 내 아들을 두고 도망쳤어. 아주머니는 흐느꼈다. 총각은 조용히 말했다. 살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드님도 결국 자신이 만든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하늘은 점점 푸른빛으로 바뀌고 있었다. 새벽이 끝나가고 새로운 하루가 다가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에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상처가 남았다. 며칠 뒤 마을에는 소문이 퍼졌다. 지하에 살던 총각은 사실 경찰의 비밀조사원이었고 오래전부터 그 조직을 추적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였다. 아들은 체포되었고 법정에 서게 되었다. 아주머니는 방청석에서 아들의 등을 바라보았다. 철창 사이로 보이는 아들의 얼굴은 여전히 어린아이 같았다. 그 순간 그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미안하다. 내가 널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그 속삭임은 공허한 법정 안에 흩어졌다. 그리고 그녀는 다짐했다. 남은 생은 아들을 위해 기도하며 살겠다고. 아들이 어떤 길을 걷든 끝까지 어미로서의 마음만은 놓지 않겠다고. 새벽에 두드리던 그 소리는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다. 그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인생이 송두리째 뒤집히는 신호탄이었다.